네,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이번 현안 질의에서는 송곳 질의가 쏟아질 걸로 전망되는데요.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긴급 현안 질의가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 이 자리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현재 LH의 사장 직무대행이죠. 장충모 직무대행이 출석 예정돼 있습니다. 일단 이번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겠고 여러 가지 송곳 질의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변창흠 장관 같은 경우 예전에 그 전에 LH 사장을 했잖아요. 네. 그분과 관련돼서 야당이 집중 공격을 할 겁니다.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따질 거고요. 혹시 알았느냐 이 문제도 따질 거라고 봅니다. 예컨대 LH 직원들이 이런 행동을 한 거 어떤 투기 물론 아직까지는 의혹입니다만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행동을 한 것을 그 당시에 사장으로서 인지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집중 질문이 올 거고요. 그다음 장충모 지금 직무대행 같은 경우도 LH 사장이기 때문에 이걸 왜 막지 못했느냐 하는 부분 또 이게 시스템적으로 막아내지 못한 이유가 뭔지 하는 부분에서 아마 집중적으로 공격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아마 좀 장관을 공격하는 부분 선을 좀 그으면서 대신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할지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어떤 질의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 물론 저는 양쪽 다 질책을 할 겁니다. LH의 이런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질책을 할 것이고요. 다만 제가 볼 때 제가 예상컨대 야당 쪽에서는 변창흠 장관 사퇴하라 이렇게 아마 공격을 할 것이고 여당은 사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왜 발생했으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하는 그런 질의 자리가 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두 사람 다 변창흠 장관이나 아니면 LH 지금 사장 대행이나 상당히 힘든 그런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실 변창흠 장관이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경질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LH 직원들의 위법 행위나 불법 행위가 어느 정도인지가 확인이 돼야 되고 관리 감독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았다라는 인과관계까지 어느 정도는 일정이 돼야 이에 대한 책임 추궁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법률적인 책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실상 도의적인 정치적인 책임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예방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직원들 하나의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다양한 수법으로 치밀하게 이게 여러 가지 투기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고 특히 LH 관련된 직원들의 어떤 내부적인 어떤 폭로나 제보는 차명 거래, 사전 투기 이런 것들이 왕왕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조직 내에서 이것을 제대로 거르지 못했고 여러 가지 예방책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현직 그 대표, 사장을 비롯해서 모든 책임 있는 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경질보다는 책임 있는 자들의 자진 사퇴 그리고 재발 방지,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초기에는 이제 정부 조사로 시작됐는데 이제 조사단에서 조사본부로 또 이름이 바뀌었고 현재 지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변창흠 장관이나 장충모 사장 직무대행의 모습이 좀 더 집중적으로 보이게 되면 저희가 현장 연결을 해드릴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주도적으로 이제 오늘 압수수색도 들어갔고 강제 수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평가가 나오는 것 같으니까 좀 지금 시점도 좀 너무 늦었다. 이제 이런 평가인 것인데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은 이제 행정부가 중심이 되는 즉 국무총리실이 중심이 돼서 국토부하고 지자체가 함께 조사하는 쪽으로 시작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강제 수사권이었거든요. 그러면 수사를 하거나 정보를 받으려면 개인정보 동의서까지 받아야 돼요. 제대로 안 해주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거는 논란이 많았고 저도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강제 수사권을 갖고 있는 수사기관이 들어가서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수사본부가 이제 이번에 처음 차려졌지 않습니까? 검경수사권 조정 때문에 6대 범죄 이외에는 경찰이 다 수사를 해야 돼요. 6대 중대 범죄 이외에는. 그래서 이 범죄도 사실은 중대 범죄로 아직은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건 경찰이 수사할 수밖에 없고 국가수사본부가 함께 수사에 들어가고 그것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
그리고 국세청이 함께 지금 투입이 돼 있습니다. 예. 국세청과 금융위원회도 금융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동의를 받지 않고라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세 기관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강제 수사가 돌입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늦어진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국가수사본부나 수사기관이 함께 들어갔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처음에 국토부가 들어가는 바람에 논란이 좀 있었고요. 예. 실제적인 조사가 안 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는데 이걸 풀어줬다는 점에서는 잘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고 예. 중요한 건 국가수사본부의 본부장도 그런 얘기 했어요. 어제 이거 정말 철저히 하겠다. 왜냐하면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경찰이 제대로 수사 안 해보세요. 수사가 안 돼 보세요. 만약에 결과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결과가 안 나오게 되면요. 제가 볼 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상당히 불만이 커질 겁니다. 그래서 국가수사본부가 정말 임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번에는 정말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철저하게 모든 걸 밝혀내서 국민적 궁금증을 모두 다 해소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면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정리한다면, 그러니까 정부 차원의 조사가 진행 중인 것이고 원래 예. 이렇게 시작을 그렇게 진행을 했으니까요. 그랬죠. 그리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한 강제 수사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더불어서 검찰의 지원도 이제 뒷받침돼야 된다고. 그렇죠. 예, 대통령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말씀 주셨는데 검찰의 입장은 과연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물론 이제 검찰은 현재 상황에서는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검경이 서로 이제 협력할 사안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잘 될까에 대한 물음표가 하나 달려서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검찰의 솔직한 속내는 거봐라. 검경 수사권 조정하더니 검찰이 여러 가지 이제 수사 기법이라든가 협조가 필요하지 않느냐, 전문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검찰이 우세하다, 이런 의견을 표명할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죠.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이 민생 현안으로서 투기 세력을 근절해야 되는 것은 검찰도 범죄 예방의 역할에 이 주어져 있거든요. 그 면에 있어서는 철저한 수사에 있어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네. 특히 이 사건이 지금 LH 직원들을 상대로 이루어지지만 만약에 고위 공직자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일부라도 밝혀지면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죄에 속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협조의 문제는 아니고요. 검경이 모두 대대적인 수사단을 조직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대대적인 제보를 받는 것이 필요하고, 예. 그리고 이렇게 공익 제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서로 불법행위에 연루됐다고 하더라도 일부를 책임을 감면해 주면서까지 많은 정보를 취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모든 수사 인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경찰과 별도로 해서 지금 정부도 조사에 나선 상황인데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가 됩니다. 일단 어떤 결과 나올지 예상 가능할까요? 일단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거론되고 있는, 지금 수사 대상이 되고 있고 압수수색을 받은 전현직 직원 15명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된 부분을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이 15명 중에 이제 13명 같은 경우에는 가천에 근무했던 여러 가지 이제 경로가 있어서 본인이 직접 담당한 업무는 아니지만 지인들끼리, 동료들끼리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여기에 투기해라 이런 식으로 추천했을 경우가 있거든요. 미공개 정보를 이제 활용하는데 인맥들이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워서 일단은 가장 먼저 수사가 시작된 곳을 기점으로 해서 확인된 정보들을 국민들한테 알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 1차 발표만으로 사실은 빙산의 일각밖에 조사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예. 2차 조사, 3차 조사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이제 부동산 규제책이라고 하면서 아파트 하나 사도 대출이 안 나와서 많은 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있는데, 실제 지금 LH 직원들이 한 거 보면 수십억 대출을 내서 예. 굉장히 기묘한 방법으로 이렇게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투기를 해온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굉장히 긴장해야 될 것이고요. 행정력도 총동원해서 진실을 밝히는데 온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범위를 보니까 2013년 12월 이후 거래를 다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이게 그럼 전 정권에 있던 일들까지도 다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정권이라는 표현을 쓰면 이게 예. 오해가 불러일으켜서 제가 분명히 저건 네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예. 말이냐면요. 이게 2018년도에 신도시가 발표가 됐어요. 근데 신도시 발표하기 전에 뭘 합니까? 검토를 합니다. 검토는 아주 오래전부터 하는 거예요. 1, 2년이 아니라 3, 4년 전부터 검토가 이루어져요. 검토 이루어지면서 정보가 내부적으로 예를 들면 LH나 국토부에 근무하거나 아니면 이런 토지나 건축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신도시가 어디에
생길 예상이야. 예컨대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이 개발될 가능성이 있어라는 정보는 흘러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5년 전에도 이런 정보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걸 미리 알고, 즉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땅을 샀다고 하면 예. 특히 이렇게 토지나 건축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나 그런 공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라면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이게 정권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18년도에 발표는 됐지만 그 전에 이미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정보가 흘러나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년 전 거래부터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예. 상식적인 관점에서 정말 미공개 정보를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땅을 구입했다면 그 의심의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5년 전부터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신도시 발표 5년 전부터 특히 이런 이제 공사라 LH라든지 아니면 국토부라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이나 이 땅 허가 이런 부분의 업무를 맡았던 사람들은 혹시 매매가 있었다면 그 매매가 정상적 매매인지 아니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매매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예. 2014년도부터 거래를 들여다보겠다 이런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여러 어떤 대책들도 나오고 있고 여야 가릴 것 없이 새로운 법안들을 그러니까 이른바 LH 방지법을 LH 사태 방지법과 관련돼서 법안도 발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과연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어떤 뭐 징계라든지 환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뭐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질문을 손정희 변호사께 드렸는데. 아무튼 뭐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주시다가 저희가 국회를 다녀왔습니다. 부연해 주신다면요. 형벌은 소급해서 할 수는 없지만 징계는 철저하게 파면해임의 중징계를 내릴 만한 사안이 있다고 한다면 네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이고요.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 부당이득 환수 3배에서 5배 이야기 나오고 토지거래 신고나 토지거래를 제한하겠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재산 등록 의무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모두 다 이제 예방책으로는 실효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네. 우려가 되는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실명 거래보다 차명 거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자본시장법이랑 비교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시세 조정 행위를 해서 취득하는 이득이 50억이 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형까지 하게 되어 있거든요. 주식시장에서는. 근데 만약에 비슷한 구조로 부동산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수십억의 이득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가장 높은 형량이 7년 이하입니다. 집행유예도 가능할 수 있는 수준인데 자본시장에서는 감형을 해도 집행유예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법정형도 조금 더 상향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해 드리는 것이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투자나 투기를 통해서 50억을 취득을 했다. 그런데 집행유예형이 나온다거나 1, 2년형을 받고 또는 뭐 파면으로 징계로 이제 공직자의 어떤 신분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수십억의 금액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을 철저하게 환수하는 것이 가장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까지 상황을 좀 보면 오늘 이제 압수수색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뭐 사무실 등을 포함해서 그리고 관련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국 금지 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관련 사안은 뭐 1차 조사 대상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최진봉 교수께서 언급해 주신 이제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살펴봐야 될 텐데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앞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일단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중요한 것은 이 근거를 찾아내야 돼요. 예컨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걸 이제 증명해내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서 압수수색한 것도 제가 볼 때는 그 이제 예를 들면 시흥이나 광명에서 개발본부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했고 예, LH 예.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지금 문제가 된 13명 같은 경우에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았다고 하는 증거를 찾아내야 돼요. 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압수수색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근무했던 장소에 본인이 썼던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같이 일했던 사람의 정보라는 이런 부분들을 오간 어떤 정황, 이메일이든 문자든 아니면 어떤 형태의 이런 것들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회의 관련된 정보의 서류들이 어느 선까지 이게 유포가 됐는지 또 그걸 입수할 수 있는 경로가 있었다고 하면 흔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압수수색한 내용들의 포렌식을 통해서 혹시 지웠더라도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지를 찾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만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공개 정보를 알았다고 하는 게 증명이 돼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찾아내는데 아마 집중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13명 같은 경우에 그분들의 자택까지도 다 수색한 걸로 보면 자택에 있는 컴퓨터나 아니면 하드디스크나 이런 데도
지금이라도 흔적이 남아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찾아내서 이 사람이 미공개 정보를 미리 입수했다고 하는 정황을 찾아야만 결국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사실은 그냥 내가 생각해서 했다 이렇게 해도 네. 처벌이 불가능하잖아요. 아마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압수수색한 내용들을 분석을 해서 예. 연관성이나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다고 하는 증거를 찾는 일에 좀 집중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 예상이 됩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것인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1차 대상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 조사 대상에 포함된 인원들만 13,000여 명인 상황이고 2차 조사 혹은 더 이후에 3차 조사까지 나아간다면 굉장히 많은 수의 대상들이 포함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정부가 파악하지 못한 대상들은 만약에 지금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지금 인멸하고 있을 텐데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시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준비되어 있지 않은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차명 거래로 어떤 계약을 하거나 투자를 했다라는 사람들이 관련된 문서를 가지고 있었을 경우 네. 지금 이 뉴스를 보면 그것이 지금 존재하겠습니까? 예, 예. 숨기거나 은폐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시급하게 빨리 수사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예. 적어도 내사에 착수하려고 하면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야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LH 직원들 모두 다 이런 범죄나 불법 행위를 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도 굉장히 소신 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제보하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네. 관련 내부자 정보들을 최대한 빨리 취합하는 것이 그나마 증거인멸 행위를 좀 줄여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LH와 국토부만 집중할 게 아니라고 보입니다. 각 네네. 지자체별로 그리고 지방에 있는 경찰청별로 조사단을 만들고 수사단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자체도 늘 개발 계획이 있고 수용이 되고 뭐 도로라든가 항만이라든가 철도 계획들은 늘 상존하거든요. 그럼 그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혹여라도 비슷한 수준의 어떤 부동산 시세 조정 행위라든가 투기 행위가 있다라고 한다면 신속하게 잣대를 들이밀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자체도 같이 노력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사실 그동안 이 관련 법이 없던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LH 투기 방지 3법을 최우선적으로 통과시키겠다 이런 대책도 내놓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이 있어봤자 뭘 하냐. 이게 내부 감시가 안 되는데 이런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그렇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LH 법이 있어요 따로. 예. 그러니까 이 LH라고 하는 공사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어떤 비리가 있으면 이렇게 하라고 법을 만드는 22조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어요. 비밀 누설 금지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26조에 보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어요. 이 조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조항 때문에 처벌받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토지주택공사법에 적용을 받아서 처벌받은 사람 한 명도 없다. 13명이나 되는 사람이 적발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전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로 적발됐는데 솜방망이 처벌은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법을 만드는 게 다 가능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한 논란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다만 이번에 법을 만들 때는 좀 더 이걸 촘촘하게 만들 필요가 있고 예컨대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 어떤 그 주택 업무라든지 신도시 개발 업무에 하는 분들은 아예 그 지역에 땅을 못 사게 하는 거예요. 매매를 금지시키는 거죠. 네. 불가피하게 땅을 사게 되면 기록을 다 보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땅을 만약 살 경우에는 내가 어디다 몇 평에 샀다, 어떤 이유로 샀다 이걸 다 증명을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법적으로.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비밀 누설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만 있는 거지 구체적으로 본인이 직접 땅을 매매하는 걸 신고할 의무라든지 또는 아예 매매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집어넣어서 아예 이분들은 매매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그런 강제 조항을 집어넣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법을 바꾸는 거 아까 손정희 의원 잠깐 설명을 했는데 자본시장법에 보면 그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한 경우 5배 이상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주택 LH 같은 경우에 만약에 문제가 돼서 벌금을 물리게 되더라도 5천에서 7천만 원 정도예요. 그 이상은 물릴 수가 없어요. 예. 아니 땅을 투기하면요 몇십억씩 벌어요. 7천만 원 벌금 낸다고 뭘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예를 들면 5배, 뭐 적어도 3배 이상 이 정도까지는 벌금을 본인이 얻은 이익의 최소 3배 이상은 벌금을 내도록 만드는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강화된 법이다. 이건 분명히 보이는데 예. 중요한 건 의지예요.
이런 법이 있더라도 정말 내부적으로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잘 적용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이 있어야 될 텐데 내부적으로 정말 손바닥에 처벌하고 봐주기 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실제 법을 만들어도 실행 과정에서는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조항도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실제 LH나 이런 데서 이런 법이 실제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엄격한 어떤 적용 이런 부분도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이런 그 문제들이 터질 게 터졌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많습니다만 이제 수상한 일종의 뭐 매매나 거래가 있었다면 특히 이제 그 주체들이 공무원들이라면 지금 우리의 법과 정부의 행정 조치를 비웃는 일은 없어야 될 텐데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까도 잠깐 저희도 보도를 연합뉴스 TV를 통해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14,348명 중에 13명이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받아서 이제 정보를 어쨌든 제출을 하잖아요, 정부에게. 근데 13명이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는 문제가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임의적인 수단으로 조사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거부한다고 처벌하거나 규제할 명분은 부족하죠. 네. 다만 이렇게 국가기관과 관련된 기관이 발본색원 하겠다고 조사를 착수했는데 협조하지 않는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직원들의 어떤 기강행위를 보여준다고 보이고요. 더 궁금해지죠. 왜 동의를 하지 않을까? 네네. 그래서 관련된 조사에서 또 뭔가 더 집중적으로 어떤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요. 이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넘어서서 제가 볼 때는 더 다른 방식으로 다방면으로 조사와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개인한테 개인정보 동의 좀 받아서 관련된 정보를 할게요. 이 정도 수준으로는 저희가 부정부패를 찾아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강력한 실효적인 수단이 필요하고 아울러 이런 공직자나 개발 정보, 특히 부동산 투자 관련된 비밀 정보를 취급하는 직원들에게는 직원들을 뽑을 때, 그러니까 공무원 임명할 때부터 이런 개인 정보에 대한 활용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관련된 정보를 수시로 공개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된 정보를 취급하는 사람들에게 토지 거래 제한을 하는 것. 이건 너무 기본적인 방지책이었는데 이제야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예. 저희 계속 언급하지만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 물론 이 13분의 어떤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권리를 제가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꼭 이 지금 국토부와 LH 직원들뿐만 아니라 조사 대상은 앞으로 더 넓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계속해서 이런 사안들이 발생한다면 정부 조사 과정에서 시간은 더 지체될 것이고 혹여 만약에 그 사이에 증거가 인멸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정당한 징계를 받거나 처벌을 못 받을 것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분노를 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 13명에 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국토부는 동의 거부자에 대한 조치 방안을 합동조사단에서 결정 후에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이제 어쨌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간이 없거든요. 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윤리적으로 이분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직자잖아요. 뭐 공사를 하더라도 저는 공직자로 봐요. 예.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협조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국민적 분노가 일고 있고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대해 엄청난 지금 비판이 일고 있잖아요. 이걸 그냥 본인은 그냥 거부하면서 넘어간다고 하면 그게 정말 제대로 된 공직의 마인드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리적 차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본인의 권리를 하더라도 저는 이게 이제 만약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압수수색을 했으니까 압수수색해서 뭔가 증거가 나오면 이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증거가 나오는 족족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금융위원회, 국세청 다 동원을 해가지고 강제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동의를 안 하면 강제 수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증거가 없으니까 그걸 못 한다고 하면 수사기관이 가능한 압수수색 내용들을 잘 분석해서 증거 잡고 그 증거 가지고 압수수색 들어가거나 아니면 강제로 수사권을 발휘해서 모든 돈의 흐름을 추적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하고 국가기관도 국가공직자윤리법이든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저는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공직자들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조사하거나 수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든 방안들을 다 동원해라.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은 도저히 이거 용납 못합니다. 본인들은 본인들의 권리라고 주장하실지 모르지만 국민들의 이런 분노를
잠재우고 그 국민들의 분노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관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다 동원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적법 절차를 따라야 됩니다.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예. 지금의 법에 사각지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도 문제지만 이 사건을 차근차근 규명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이득들이 부당으로 취득한 이득인지 어떻게 그걸 규명할 수 있느냐, 그리고 투기를 어떻게 원천 차단할 수 있겠느냐, 이런 구체적인 기준 자체가 너무 모호하다 지적들이 많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수사도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네. 말하자면 이런 수사를 해서 어느 정도 불법 행위가 있다라고 기소를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쟁점이 될 것인 게 이게 미공개 정보이냐, 이런 개발 계획이 공개된 정보이냐에 대한 법적인 쟁점 다툼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법률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 이렇게 되면 내 업무가 아니었다 이렇게 또 부인할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런 단계별로 이제 거쳐서 기소를 하고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해당 부당 이득에 대해서는 현재 몰수할 수 있는 조항은 있지만 몰수라는 건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이지 그에 대해서 어떤 더 강제적인 조치나 징벌적인 어떤 조치는 또 할 수 없다라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 네. 나아가서 만약에 차명으로 했다고 한다면 실명으로 한 사람들은 적발돼서 수사를 받지만 또 더 교묘하게 차명으로 그 돈의 흐름을 굉장히 여러 번 왜곡시킨 사람들은 또 빠져나갈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거든요. 예. 그럼 또 평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서 좀 더 치밀하게 이 투기하는 세력보다 훨씬 더 치밀하게 조사하고 수사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LH 본사 경남 진주에 있습니다. 총리실 주도로 압수수색이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오늘 또 여러 사무실 등을 포함해서 본사를 포함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주도로 압수수색이 있었는데요. 여기 지금 LH 본사 앞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라면서요? 아수라장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분들이 땅을 사면서 농사 짓겠다고 하고 산 거예요. 영농 계획서 내고 그다음에 돈 빌릴 때도 농민이라고 농사 짓겠다고 산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농사는 안 짓고 거기다 나무 심어놓고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본인들이 정말 농사 짓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분통 터지는 일이죠. LH 직원이라고 직업엔 쓰고 농사 짓겠다고 쓴 거를 은행도 그냥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거 신고한 걸 지자체도 받아주고 얼마나 이게 웃기는 일입니까? 영농계획서를 내면 이분이 농민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확인도 안 한 거잖아요. 이거 지자체에서 내주는 거거든요, 허가를. 살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는 건. 그럼 그것도 확인도 안 했죠. 은행에서 돈 거의 한 반 정도 58억 정도 빌렸죠. 58억 빌리는데도 은행도 하나도 보지도 않았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왜냐하면 영농계획서라고 내고 본인이 직업이 LH 직원이라고 하는데 농사질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예. 그런 사람한테 돈을 58억을 농지 사는데 돈을 대출해줬다? 이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농민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네. 시민사회단체는 얼마나 분통 터지겠습니까? 국민들은 시민사회단체는 국민들의 생각을 반영시키는 것이잖아요. 제가 볼 때 이분들이 와가지고 LH 투기에 맹비난하고 거기 매일 지금 집회 열리고요. 계란도 투척하고요. 고춧가루도 던지고요. 이게 국민의 분노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네. 부분들이. 결국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런 행동까지 하겠습니까? LH 직원들은 물론 아까 손정혜 변호사 말씀하셨처럼 정말 열심히 일하는 분도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LH 직원 모두를 저는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LH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 앞에 끝까지 사죄해야 돼요. 농민이나 시민사회단체가 저렇게 분노하는 것은 저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국민 한 사람 모두가 달려가서 저렇게 하고 싶지만 대신 저분들이 한다고 생각해요. 이 어떤 국민적 분노를 제가 볼 때는 LH든 아니면 정부든 깊이 새기고 반성하는 자세 그리고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정도의 분노기 때문에 지금 3기 신도시를 좀 백지화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런데 아까 뭐 변 장관도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도 공급 대책은 오히려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금 진짜 집이 필요한 분들한테는 3기 신도시 계획이 백지화되면 굉장히 큰 타격이 오지 않습니까?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도 있고 행정력의 낭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이것을 백지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럼 또다시 다른 지역의 신도시를 또 지정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 입장에서도 곤혹스럽긴 하지만 일단 부동산 공급 대책을 통해서 부동산의 어떤 수요 공급을 안정화시키고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더 큰 공공의 이익이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하지만 완전히 백지하는 것을 배제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1차 조사 결과도 안 나왔고 하다 보면 정말 거대하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사실은 불가피하게 사회적인 손실을 감당하면서까지 백지하는 일도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이건 결국 일부 사람들의 어떤 부정부패에 국한되느냐 아니면 정말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많은 자금이 흘러갔느냐 그거를 검토를 한 후 일부 사람들의 어떤 처벌과 그에 대한 환수가 있다고 한다면 추진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기 때문에 섣불리 단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보입니다. 예, 냉정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죠. 뭐 정치의 또 영역으로 또 가보면 저희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앞서서도 저희 국회 분위기를 잠깐 짚고 들어왔습니다만 재보선은 이제 그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뭐 대선은 1년 좀 안쪽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선거 시즌이다 보니 정치권에서 이 사태를 바라보는 어떤 예민함이랄까 굉장히 날카로워져 있는 그런 분위기는 분명한 것 같은데요. 여야 따로 좀 구분해서 보면 이 사태를 바라보는 속내는 어떨까요? 뭐 야당 입장에서는 이걸 계속 공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의 책임, 그다음에 LH공사의 책임 이 부분을 부각시켜서 현 정부에 대한 심판론으로 선거의 판을 프레임을 바꾸려고 할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뭐 인물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사실은 쟁점이 됐었거든요. 근데 LH 사태가 터지면서 야당 입장에서 LH 사태를 연관시켜서 현 정부에 대한 심판론으로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시도를 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네. 이제 여당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발본색원하겠다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이 이슈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의도를 가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뭐 결국은 여야가 정치적인 쟁점화 시켜서 이 부분에 본인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져가려고 하겠죠. 예. 중요한 건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볼 거냐의 문제예요. 당장은 1차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어느 정도까지 실체를 파악하느냐, 또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비리를 잘 파악해서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느냐, 처벌은 또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내용들이 결국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야당 입장에서는 계속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정권 심판론으로 갈 것이고 여당은 이 문제가 빠른 시간에 끝낼 수 있도록 모든 문제를 다 들춰내서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해결 방안까지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걸 누가 더 잘하느냐에 따라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달라질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교수께서는 저희와 함께 더 해주실 거고요. 손정혜 변호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